안녕하세요. 저는 남편 잃고 어린 아들 둘을 안고 거리로 나앉았습니다.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죠. 시장 구석에서 주먹밥 팔던 제가 전국의 체인을 가진 사장이 됐어요. 하지만요, 믿었던 아들들이 절 요양원에 가두었습니다. 제 인생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전 거기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지금부터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면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젊은 시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원체 가난한 집에서 5남매 중 셋째로 태어나 새 옷 한 번 입어보지 못하고 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고 자랐어요.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제 밑에 동생들을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죠. 그렇게 정신없이 일하면서 결혼은 꿈도 꾸지 않고 지내다 일터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가진 건 없지만 토끼 같은 아들 둘을 보며 작은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 행복은 사치였을까요? 제 나이 35,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저는 어린 나이 둘을 안고 세상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기댈 곳 하나 없는 현실 속에서 두 아이를 바라보며 이를 악물고 버텼죠. 세상은 참 가혹했어요. 그래도 어릴 때부터 악착같이 일해왔던 게 몸에 배에 있어서 뭐라도 해야겠다 마음 먹고 바로 실행할 수 있었어요. 처음엔 시장 구석에서 주먹밥을 만들어 팔았어요. 제대로 된 가게도 하나 없이 수레 하나 빌려서요. 장사란 게 생각만큼 쉽지 않았어요. 원래 있던 상인들 눈치 보면서 겨우겨우 자리 뺏기지 않고 장사를 하니라 마음고생이 참 심했어요. 한겨울 칼바람에 손이 얼고 여름에는 땀으로 옷이 들러붙는 날들이었죠. 게다가 젊은 여자가 와서 장사하니 얼마나 만만했겠어요. 추근덕거리는 남자들도 많았고 시비 거는 사람도 많았고 추억이라 말하기도 힘든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번 돈으로 쌀 한 대라도 사서 아이들 밥을 먹일 수 있다는 게 저에겐 살아갈 이유였어요. 그렇게 몇 해를 견디다 동네 구석 작은 점포 하나를 얻어 김밥집을 열었어요. 순자네 김밥이라 이름 붙인 그 가게가 제 인생 첫 가게였죠. 하루 12시간씩 김밥을 말고 잔치국수를 팔았어요. 동네에서 그래도 맛있다는 소문이 나서 혼자 가게를 이끌어 나가기는 어려웠어요. 그러다 손님으로 오던 정희라는 동생을 알게 되었고 손이 야무진 정희가 가게를 도와주기 시작하면서 점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정희는 부모가 없는 고아였어요. 저처럼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언니가 벌어주는 돈으로 겨우 생활하다가 공장을 다니고 이곳저곳 떠돌다 저를 만난 거였어요. 정희는 저보다 어렸지만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이다 보니 서로 마음을 참 많이 주고받았어요. 말도 참 잘 통하고 손발도 잘 맞았어요. 우리끼리 우스갯소리로 우린 전생의 부부였나 보다 했어요. 누구보다도 서로 열심히 노력했고 가게는 점점 잘 되고 있었어요. 몇 년을 그곳에서 장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역 방송국에서 촬영을 나왔어요. 서민 밥상의 감동, 손맛 가득한 순자김밥집. 이 한 편의 방송이 제 인생을 뒤바꿨어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서울에서도 부산에서도 일부러 찾아오는 분들이 생겼고 김밥을 먹고 눈물을 흘리던 손님이 제 손을 폭 잡고 말했어요. 사장님, 진짜 어머니 손맛 같아요. 생각이 나네요. 그 말을 들은 날 많이 울었습니다. 힘들어서가 아니라 누군가 내 음식을 진심으로 맛있게 먹어준다는 게 그렇게 가슴 벅찬 일인지 그날 처음 알았거든요. 그때부터 전 다시 달렸어요. 가게를 조금 키우고 종업원을 두고 다른 지역에 분점도 냈어요. 메뉴는 그대로
김밥과 잔치국수. 그러던 중 정희는 언니가 큰 병에 걸려 언니의 간호를 위해 그곳으로 가기로 했죠.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사업이 잘 돼가는 순간 이제 좀 편안해질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정희는 그걸 누려보지도 못하고 헤어지게 되었죠. 사업이 잘 되면서 체인 사업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전 두려웠어요. 사업이란 게 내겐 너무 먼 얘기라서요. 하지만 한 사업가가 찾아와 진심으로 말했어요. 사장님, 사장님의 손맛이면 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시작된 게 첫 체인점을 열었어요. 물론 처음엔 실패도 많았어요. 신도시 분점은 2달 만에 문을 닫았고 주방장이 도망간 적도 있었고 밤중에 가게에 도둑이 든 날도 있었죠. 특히 레시피를 몰래 훔쳐가는 직원도 있었고 경쟁 가게에서 가짜로 신고하는 일도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어요. 가락시장에서 새벽장을 보고 주방에 들어가 김밥을 다시 말았고 체인점이라도 손맛이 변하면 안 된다고 가맹점마다 일일이 다니며 국수 육수의 국물 맛을 봤어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쌓인 시간들로 전국에 제 이름을 건 음식점이 13개 생겼고 그중 본점은 언제나 손님으로 북적했습니다. 전 그제서야 비로소 남편 없이도 잘 키워냈고 내 손으로 이룬 성공이 참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그 성공이 결국 제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습니다. 2 아들은 어릴 땐 순하고 착했어요. 사실 일이 바빠서 아이들에게 많이 신경을 써주지 못한 건 사실이었어요.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하지만 엄마가 힘들게 일하는 걸 보고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호강시켜줄게 하던 아이들이었죠. 그런데 커가면서 달라지더라고요. 처음엔 몰랐어요. 아들들이 공부 잘하고 번듯한 대학하고 며느리도 좋은 집안에서 왔다고 하니 자랑스러웠죠. 큰아들은 회계학을 전공했어요. 처음엔 가게 경위 정도 맡겨줬는데 나중엔 체인본사 재무이사 자리를 요구하더라고요. 작은 아들은 요리 쪽에 관심이 있어서 주방에서 일하더니 어느새 본점의 총괄 셰프가 되었고요. 전 그냥 좋았어요. 아들들이 내 일을 이어받겠다고 하는 게 자랑스러웠죠. 그래서 제 명의였던 회사 지분 70%를 2 아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가족인데 뭐 어때요? 다 제 핏줄인데. 그런데 그게 그렇게 큰 실수일 줄은 몰랐어요. 며느리가 들어오고부터였어요. 큰 며느리는 처음부터 저를 구닥다리라고 했어요. 어머님은 감이 떨어지셔서 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만 쉬시고 골프나 치시고 친구들 좀 만나. 작은 며느리는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항상 뭔가 불편한 얼굴로 절 봤어요. 제가 요리하는 걸 못마땅해 하는 눈치였죠.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지만 내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건가 자책도 많이 했어요. 그럴수록 요즘 세대 사람들은 뭘 좋아하는지 시장 조사를 열심히 했어요. 평소처럼 출근해서 회사에서 회의를 하는데 큰아들이 본색을 드러냈어요. 그 자리에서 저에게 이제 경영은 젊은 사람들이 맡아야 한다며 명예회장 자리를 제안했어요. 명예회장? 웃기지도 않았더라고요. 그건 그냥 손떼라는 소리였죠. 이미 회사 안에 임원들도 다 자기 편으로 만든 것 같더라고요. 가족처럼 믿었던 사람들인데 결국 아들의 편이 되더라고요. 어느새 회사에는 제 자리도 없어지고 회계 자료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어요. 그날 이후 회의 자료도 안 보여주고 심지어 제 명함까지 없애버렸어요. 소문이 나면서 신문 기사에도 차세대 경영인이라고 아들들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어찌할지 모르고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들도 저에게 이제 그만 쉬시고 골프나 치시고 친구들 좀 만나세요. 이러면서 저를 밀어냈습니다. 저는 그냥 가게라도 나가서 일손 돕고 싶었어요. 평생 내 손으로 만든 가게들인데.
하지만 아들 며느리들에겐 전 그냥 걸리적거리는 늙은이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나 보더라고요. 그동안 너무 고생했는지 일을 쉬자마자 온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고생한 무릎이 아파 수술도 하고 집에만 있어야 하니 저는 더 의기소침해졌습니다. 수술 후 저를 데리러 와서 드라이브 하자며 차를 몰고 갔고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도 날 생각해 주는 건 작은 아들이구나. 하지만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이 바로 요양원이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좀 쉬세요. 근데 여기 시설 좋고 그렇게 말하고 제 짐을 내려주고는 그냥 떠나버렸어요.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곳엔 가족 찾아오는 어르신도 있었지만 저는 한 번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그곳에서 정해진 일과대로 살면서도 회사 일이 너무 걱정됐지만 전화기 하나 없었어요.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었는데 요양원 안에서 무료하게 TV를 보던 그때 내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정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났지만 정이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죠. 정이야! 어머, 언니! 저희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저희는 언니 병간호를 가면서 연락이 끊어졌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정희는 언니 병간호를 하면서 요양보호사 일을 하게 되었고 언니가 건강해진 후 요양원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언니, 내가 언니 꺼내줄. 저는 정희에게 그간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언니는 똑똑하고 악착 같은 사람이니까 잘 지내고 있구나 했었대요. 정희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자기 집에서 머물게 해줬어요. 법정까지 가긴 했지만 저는 집은 일부를 되찾았고 무엇보다 제 이름으로 낸 브랜드를 다시 만들 수 있는 권리를 얻었어요. 전 다시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정희랑 같이 새로운 가게를 열어보자 했어요. 예전처럼 새벽에 장 보고 김밥 말고 국 끓였어요. SNS에 올려준 손님 덕분에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고 방송에서도 다시 연락이 왔고 제 이야기가 TV에도 나가고 유튜브에도 퍼졌대요. 그 덕에 다시 체인점을 낼 수 있는 기회도 생겼어요. 이번엔 절대 내 이름, 내 상표권, 내 브랜드는 누구에게도 안 넘겼어요. 아들들, 요즘은 가끔 전화가 와요. 하지만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사랑하던 내 자식이, 내 손으로 키운 아이들이 돈 때문에 엄마를 요양원에 가둔 그 기억을 쉽게 지울 수가 없어요. 전 지금 참 행복해요. 손님들과 수다 떨고 음식하고 내가 번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요.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인생이 성공한 게 아니고 자식을 낳았다고 부모 노릇 다 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라도 내 삶을 살 수 있게 되어 참 다행입니다. 혹시 이 글을 보고 계신 좌절에 빠진 어르신들이 있다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가족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을 잃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